자, 여러분들은 10쪽입니다. 교재 10쪽. 예. 자, 앙부일구입니다. 앙부일구. 예. 자, 여러분들 이게 해시계 들어보셨죠? 이게 해시계예요. 해시계. 그런데 모양이 왜 이렇게 움푹 파놨지? 뭐 이런 것부터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수영면이라 그래요. 여기를 수영면이라고 하는데 이 수영면이 방구인 이유입니다. 방구인 이유는 이래요. 해식이라는 게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대를 세웠어요. 그러면 아침에 태양의 고도가 낮죠? 잘 모르시죠? 야, 문제죠? 못 알아들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심화반입니다. 됐죠? 아침에 태양의 고도가 낮죠? 그러면 그림자는 길죠? 됐나요? 예. 저녁에는 태양의 고도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제예요? 낮 12시 남중할 때입니다. 낮 12시에 남중할 때는 어떻게 돼? 그림자가 짧죠? 그러니까 이게 길고 짧고 이러니까 불편해서 얘를 온폭 팠어요. 쏙 파가지고 그림자의 길이가 같게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예, 그림자의 길이가 같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완전 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를 같게 해서 어떻게 돼요? 곡선을 따라서 지나가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따라서 지나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예. 영침이 천구의 북극을 향하도록 해놔야 됩니다. 이 영침이라고 있는데 여기 영침이에요. 이렇게 모양이 좀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영침이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북극성을 향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거기 좀 그래요. 하자스러워요. 예, 이해하시고 뒤에 문제 보시면 문제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문제 그림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그림 말고 몇 페이지 문제냐면 예, 그 바로 뒤에 16쪽에 1번 그림이 그림 잘 보이죠? 영침 이렇게 그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그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영침이 이 북극성을 향해 있습니다. 됐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북극성을 향해 있죠? 예, 태양이 우리 어디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북위 37도에 살기 때문에 태양이 남쪽에 있어요. 태양이 남쪽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져요? 북쪽으로 질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북쪽을 향해 있어야 그림자가 이렇게 북쪽으로 지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막대를 만약 이렇게 둔다면 막대를 이렇게 둔다면 태양이 있는 쪽이 남쪽이잖아요. 그럼 남쪽에 이렇게 두면 그림자가 안 생기죠?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한 겁니다. 이렇게 북쪽을 향해서 뒀습니다. 요것까지 다 합쳐서 이제 그림자의 길이가 일정하게 어느 선까지 나오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영면이 방구로 만들었고요. 영침의 천구의 북극을 향하도록 만드는데 뭐 나올 일은 없지만 나온다면 얘가 잘 나와요. 얘가 자주 나와요. 나온다면 나올 일은 없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 요게 이제 영침이고요. 단면적입니다. 단면적이 뭔지 알죠? 옆을 자른 거예요. 옆을 딱 잘라서 지금 본 겁니다. 자, 요게 영침입니다. 자, 태양이 하지예요. 하지 때는 우리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태양의 고도가 높아요.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햇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요만큼 질 거예요. 이게 그림자의 길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수영면의 아래쪽이 하지 그립니다. 하지. 알아들었죠? 그 다음에 동지 때는 어떻게 돼요? 고도가 낮아요. 고도가 낮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수영면에 이 높이 있는 이쪽이 동지고 아래쪽이 하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안 까먹겠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들 그대로입니다. 절기가 생기는 이유 왜 그래요?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지구하고 연결시켜서 나올까봐 설명을 하지만 별반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자, 보시면 춘추분 때는 정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그 다음에 정서로 지고요. 맞죠? 하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약간 북쪽에 치우쳐서 떠서 정오에 이게 남중하죠. 맞죠? 그래서 고도가 제일 높습니다. 남중고도가.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남중고도 구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90 빼기 위도 더하기 적위입니다. 태양의 적위를 넣으셔야 돼요. 하지 때 태양의 적위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23.5도예요. 예, 뭐 본 기억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예.
자, 뭐 동짓대는 당연히 예,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예, 남동 쪽에서 태양이 떠서 남서쪽으로 지게 되고요. 예, 이때 이 고도는 예, 동일하게 90 빼기 위도 플러스 적인데 이게 태양이 저기가 마이너스 23.5도니까 29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하지 때는 76도니까 높고요. 동지 때는 29도니까 낮네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나온 거고요. 또 하나 볼게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맞다요? 맞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져요. 됐죠? 예. 그러면 영침의 그림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자, 아까 영침을 북극을 향하도록 놓으라 그랬어요. 됐죠? 영침이 북쪽을 향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오른쪽이 뭐예요? 영침을 북쪽을 향해서 놓으면 오른쪽이 어떻게 됩니까? 동쪽이 되죠, 동쪽.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왼쪽이 어떻게 돼요? 서쪽이 되는 거죠, 서쪽. 됐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 영침을 북쪽으로 놨기 때문에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맞죠? 알아들었어요?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이게 북쪽이에요. 북한이에요. 그럼 오른쪽이 일본 아닌가요? 맞아요? 일본 쪽이 동해, 동쪽 아니에요?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이거 정말. 예. 자, 그러면 잘 볼게요. 그림자가 서쪽에 있대요, 지금. 그림자가 서쪽에 있으면 이 끝을, 그림자 끝과 영침을 이어서 보시면 바로 여기 태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이에요, 오후예요? 오전이에요, 오전. 알아들었나요? 오전에. 그래서 영침의 그림자는 서쪽에서 북쪽을 거쳐서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태양이 동쪽, 남쪽, 서쪽으로 가잖아요. 우리 지구학 시간에 다 배웠어요. 됐나요? 안 배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 했어요. 예? 동에 서서 1, 2, 3, 4, 5 이렇게 동에서 떠서 남쪽을 거쳐서 서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동에서 남을 거쳐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서, 북, 동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태양이 동쪽에 뜨면 그림자는 서쪽으로 집니다. 태양이 남쪽으로 가죠. 우리가 북반구에 사니까. 그러면 그림자는 북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태양이 서쪽으로 치면 그림자는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되나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뭐 알겠지만 동지예요? 하지예요? 동지예요. 동지. 저 이 위쪽에 있는 게 동지예요. 이게 계절선인데 동지고요. 이 아래쪽 저 안쪽에 있는 요 선이 뭐예요? 하지예요. 그럼 중간이 춘추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길 정가운데 요 길에 낮 12시예요. 이게 낮 12시예요. 알아들었나요? 예, 문제 하나만 풀어보시면 예,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16쪽에 1번입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날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앙부일구에서 영침의 그림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겨울철 안 주어줘도 우리 알았어요. 맞죠? 왜요? 영침의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맨 위에 있죠? 위에 있으면 겨울. 맞죠? 아래에 있으면 여름이라고 중간이 춘추문이라 그랬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지금 오전 8시래요. 오전 8시인데 여기가 몇 시죠? 여기가? 낮 12시예요. 낮 12시인데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오전 8시래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요거 한 칸에 몇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전 6시니까 오전 8시니까 오전 8시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이게 낮 12시니까. 됐나요? 그럼 이제 이쪽을 주어졌어요. 이쪽을 주어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영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북쪽이다. 맞죠? 항상 영침은 북쪽을 가리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계절은 여름이다. 맞다게 버린. 맞죠? 왜요? 예, 하지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짧죠. 고도가 높아서. 맞죠? 하지는 고도가 높아서 그림자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다. 예, 맞습니다. 나의 시각은 몇 시네요. 나의 시각은 몇 시냐면 아까 좀 전에 여기가 12시고 요게 오전 8시래요. 그럼 보시면 여기가 10시, 12시니까 요게 한 칸에 조그만 거 이거 한 칸에 요거 한 칸에 1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니까 1시, 2시, 3시, 4시네요. 요거 4시네요. 4시. 2시가 아니라 4시네요. 됐나요? 넘어갑니다.
얘도 나올 일은 거의 없지만 예, 해봅시다. 경선이에요. 경선. 이 본초 지구가 이렇게 지금 지구 그림이 있고요. 본초 좌우선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게 본초 좌우선입니다. 혹시 기억 없죠? 예, 거기서 이쪽이 동쪽이에요. 영국에서 보기에 동쪽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동경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서경이에요. 그러면 저 벤 뒤에 반대편에 180도가 있겠네요. 이쪽이 동경, 저쪽이 서경. 그러면 저 뒤에 가면 180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리시간이에요. 지리시간. 예, 물리에서 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야? 날짜 변경선인 거죠? 거기가 날짜 변경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본초자, 요 선을 뭐라 그런다? 경선이라고 하고요. 요 각도를 뭐라 그래요?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경 140 몇 도인가? 저희가 사는 것 같아요. 120 몇 도인가? 예. 그 다음에 북위 해가지고 이제 위도죠. 그래서 요 적도로부터 이 높이를 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위도고요. 요 선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뭐 그 내용이에요. 예. 북위 37.5도래요, 서울이.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문제 볼게요. 16쪽의 2번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지표면에서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하는 각도와 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A가 요거예요. 요 선. A가 경선 맞습니다. B 봅니다. B가 어떻게 돼요? 얘가 위선입니다. 됐죠? 이게 경선이고 위선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다. 맞다게 버린. 표준 시간대는 B에 의해서 시간대는 이 위선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경선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경선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틀린 말입니다. B가 아니라 A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P 지점의 경도는 자 P 지점입니다. 이 P 지점의 경도는 얼마요? 요 값이고요. 위도는 얼마요? 요 값이에요. 그러니까 경도는 예 맞습니다. 됐나요? 뜬금없이 지구과학 문제가 나왔네요. P 지점에서의 북극성의 고도는 얼마네요? 위도가 곧 북극성의 고도예요. 기억 없죠? 예,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볼게요. 머리 꼭대기가 천정이었죠? 요게 적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것도 적도입니다. 같은 거예요. 선생님 다른데요? 같아요. 왜냐면 천구에 비해서 지구는 점이에요. 점. 이걸 점점 이거 줄여보세요. 이 지구를 점점 줄이면 같은 선이죠? 됐나요? 그래서 천정의 적위가 위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 다음에 천정과 천절을 잇는 이 선의 수직인 이 선이 바로 뭐예요? 지평선이었습니다. 지평선. 됐나요? 이쪽이 북쪽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북쪽이겠죠. 그래서 지평선으로부터의 각도, 지평선으로부터의 각도가 뭐예요? 고도였어요. 지평선으로부터의 각도, 이게 지평선이에요. 이게 지평선이고 이거로부터의 각도가 고도예요. 자, 고도 볼게요. 예, 고도입니다. 그게 바로 뭐야? 북극성의 고도가 위도예요. 그러니까 위도와 북극성의 고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천정의 저기와 위도가 같고 북극성의 고도와 위도가 같고 위도 써 있는 거 있었어요. 예, 일주권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이 90 빼기 위도였고요. 맞죠? 남중고도가 90 빼기 위도 더하기 예, 적위였고요. 기억이 없죠? 네. 룰루. 예, 자, 두둥. 예, 자, 이제 또 힘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운 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두 힘을 합해요. 얼마요? 10N. 방향 오른쪽. 힘은 벡터량이죠. 방향성 있어야겠죠. 두 힘을 합성합니다. 방향 어디 쪽입니까? 왼쪽. 크기는 2N. 됐죠? 예. 운동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힘을 받지 않는 운동과 또 하나는 힘을 받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은 아예 힘을 다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낙하산 타고 뛰어내려요. 힘 중력 받죠? 그런데 점점 빨라지나요? 그럼 낙하산 타고 뭐하러 뛰어내려요? 그냥 뛰어내리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예. 그러면 점점 느려지나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예,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낙하산이 뭔가 느려지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느리다 보면 내려오다가 습니다. 내려오다 쓰면 어떻게 하실래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데 중간에서 섰어요. 뭐 어떻게 하실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한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중력과 공기의 저항력이 같아서. 뒤에 가서도 더 잘 설명을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예, 이렇게 알짜 힘이 0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중력과 공기의 저항력이 같아서. 됐나요? 스스로 자기가 완전히 알짜 힘, 자기가 받는 힘이 얼마라고요? 0. 예, 이게 알짜 힘이 0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힘을 안 받는 운동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됐나요? 알짜 힘이 0인 운동입니다. 등속도 운동합니다. 등속도 운동이라는 것은 속력 빠르기와 등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야? 속도에는 방향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방향도 일정하고 빠르기도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에다가 속력을 더한 것이 속도인데 속도가 등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한 겁니다. 됐나요? 반면에 힘을 받는 운동입니다. 힘을 받는 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점점 빨라져요. 예, 가속도 운동입니다. 점점 느려져요. 예, 가속도 운동입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예, 가속도 운동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이런 가속도 운동은 꼭 뭘 받아야 된다고요? 힘을 받아야 됩니다. 힘을 받지 않고 점점 빨라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힘을 받지 않고 점점 느려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힘을 받지 않고 방향이 바뀌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점점 빨라졌대요. 그러면 힘을 받는 운동입니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점점 느려졌대요. 힘을 받습니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방향을 바꿨답니다. 가속도 운동이에요. 됐나요? 등속 원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속. 똑같은 속력으로 빙빙빙 돌려요. 그래도 방향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힘을 받는 운동이고 가속도 운동입니다. 됐나요? 그런데 그 힘이 일정한 경우와 일정하지 않은 경우로 이제 또 나눌 겁니다. 자, 볼게요. 방향이 일정합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변해요. 예, 속력이 일정하게 변합니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서 우리는 얘만 다룰 거예요. 얘하고 얘만 다룰 거예요. 등속도 운동과 등 가속도 직선 운동만 다룰 겁니다. 두 개만 다룰 거고, 두 번째 건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등속 원운동 뭐였어요? 속력은 일정해요. 대신에 방향이 바뀝니다. 됐나요? 얘도 가속도는 등 가속도예요. 왜요?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힘이 일정하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나요?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등속도 운동의 정리입니다. 자, 점점 빨라진대요. 점점 느려진대요. 방향이 바뀐대요. 이게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점점 빨라지도 않고 느려지도 않고 방향도 안 바뀌면 예, 등속 직선운동, 등속도 운동입니다. 알짜 힘은 얼마인 거죠? 가속도는. 속력은 일정한 겁니다. 다들 알아들었죠? 예, 얘는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너 그때 속력 얼마니? 순간 속력 10m/s. 평균 속력 얼마야? 10m/s. 속력 얼마야? 10m/s.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등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속력 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시간에 비례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자동으로 알아줘요. 어떻게 돼요?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비례네요. 그죠? 뭐 자동으로 알아주는데 그걸 왜 써놓은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요약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볼 사람이에요. 그죠? 축구 연습하는데 글로 읽는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글로 써놓은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됐죠? 내가 해놨지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다 이해하셔야, 특히 물리 문제는 다 이해하셔야 돼요. 됐죠? 예.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다 아시죠? 넘어갑니다. 예.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ST 그래프입니다. 기울기가 뭘 의미하죠? 속도. 기울기가 뭘 의미하죠? 속도. 됐나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뭘 의미했죠?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도 될 수 있죠. 속도하고 속력 구분은 좀 이따 할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예, 방향성이 있으면 속도, 방향성이 없으면 속력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볼게요. 얘는 위치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얘는 속력, 속도, 변이, 이동거리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됐죠? 왜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방향이 바뀐다는 말은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꺾여야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됐죠? 자,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했죠? 순간 속도, 순간 속력입니다. 얘는 뭐 상관없죠. 속도, 속력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됐나요? 안 구해봐도 되죠, 이거? 예, 7분의 14인 거 뭐 안 구해봐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예.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방향이 바뀐 점입니다. 언제 방향이 바뀌었냐고요? 언제 바뀌었냐면 잘 보세요. 예. 앞으로 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정지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접선의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순간 속력, 순간 속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서 정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다 평면 운동이 아니라 다 직선 운동만 다룰 거예요. 직선 운동에서 가는데 정지하지 않고 방향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정지하지 않고 방향 바꾸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지했다는 말은 뭐야? 방향을 바꿨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빼고요. 네, 섰는데 그냥 섰다가 다시 간 거죠, 이건. 네? 자, 가다가 다시 간 거죠, 이렇게. 됐죠?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아니에요. 네? 또 이게 선생님 이거 V는 0인데 왜 방향이 안 바뀌었죠? 막 이러고 싸우려고 하지 마요. 이제 융통성 있게 좀 배웁시다. 네? 융통성 있게 좀 배웁시다. 그냥 막 이런 걸로 개기지 마시고. 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방향 전환점입니다. 됐나요? 예. 위치가 같아요. A하고 B가 지금 4초에서 7초에서 위치가 같죠? 이 말은 뭐야? 둘이서 거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ST 그래프에서는 위치가 같은 점이 뭐야? 만난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만난 점이 만난 점이에요. ST 그래프에서 만나고 만난 거예요. 알아들었죠? 됐나요? 네, 그런데 VT 그래프에서는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얘는 뭐 신경 써서 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로 문제가 나오면 다 뭘로 바꿀 거죠? 그래프로 바꾸는데 어떤 그래프로 바꿀 거예요? VT 그래프로 바꿀 겁니다. 그죠? 대부분 VT 그래프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뭐 VT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됐대요.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럼 가속도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요게 아래쪽 값이 아니잖아요. 아래쪽 값이 아니니까 V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요 점에서 V는 양수예요. V는 양수예요, 이렇게. 그러면 V가 양수, 다시 말해서 V가 오른쪽이라고 치면 이 V 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항상 같다는 걸 까먹지 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단원 여기서 이게 문제 푸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운동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무조건 같은 말입니다. 방향은 제가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들 보기 오른쪽이죠? 운동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오른쪽. 속도의 방향도 오른쪽. 됐나요? 됐죠? 무조건.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양수래요. 가속도는 왜 생겼죠? 뭐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힘. 그러니까 힘의 방향도 자동으로 양수입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무조건 같습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무조건 같습니다. 까먹지 마세요.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무조건 같습니다. 됐죠? 됐죠? 예. 이 그래프 상에서 지금 우리가 자동으로 두 개를 알았습니다. 뭐? V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VT 그래프가 있으면. 물을 때는 뭘로 물었냐, 그 사람들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으로 대체적으로 묻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프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이 말은 아, 속도의 방향과 각도의 방향이 같구나.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과 각도의 방향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죠? 됐나요? 이거 까먹지 마시고요. 두 번째 겁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일치하면 가속도는 무조건 양수예요. 알아들었죠? 됐나요? 예, 예, 잘 볼게요. 이런 경우요.
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결정짓고 막 이런 경우는 몰라도 자, 볼게요.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동 방향입니다. 근데 힘의 방향이 뒤에서 나를 밀어요. 이쪽 방향으로 밀어요. 예, 이쪽 방향으로 밀면 나 점점 어떻게 돼요? 빨라지는 수밖에 없죠. 각도가 양수예요.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속력도 무조건 증가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반면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앞에서 밀어요, 뒤로. 앞에서 밀면 점점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지해요. 그런데도 계속 밀면 뒤로 점점 빨라져요. 속력 감소, 정지, 속력 증가, 속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설명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가고 있어요. 자, 느려져요가 아니라 속도가 감소해요. 맞나요? 속도가 점점 감소하죠. 맞아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가 돼요? 0. 그 다음에 뒤로 가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감소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큰 값이에요? 이게 더 큰 값이에요. 참나 정말 이게 더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9, 87, 65, 4, 3, 2, 1, 0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면 속도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가 계속 감소하는 게 각도가 음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m per sec 제곱이래요. 이 의미는 1초에 4m per sec씩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속도의 개념이에요. 속력은 다 따로 따지셔야 돼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었나요? 됐죠?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예. 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입니다. 예,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예.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울기가 가속도가 아니었어요. 도였습니다. 그렇죠? 기울기가 속도였어요. 3초일 때 볼게요. 3초일 때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예요. 그러니까 3초일 때 속도가 양수입니다. 근데 가속도를 구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는 좌표값이 없어서. 근데 가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볼까요?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가 더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기울기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고 있네요. 속도가 감소하고 있으면 각도는 음수예요. 속도가 증가하면 각도가 양수고 속도가 감소하면 각도가 음수예요. 각도가 음수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지점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죠. 반대이다죠. 맞죠? 운동 방향은 양수고 힘의 방향은 음수니까 반대죠, 서로. 됐나요? 이제 이렇게 물을 거라고요. 이걸 물을 거예요. 이걸 물을 거라고요. 알아들으셨나요? 알아들으셨나요? 됐나요? 그런데 이게 왜 난이도가 있는 문제냐면 이게 S라서 그래요. 이게 V면 그냥 바로바로 알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VT 그래프로 대부분 문제를 풀어왔어요. 이제까지 다. 그리고 말로 된 문제도 다 VT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ST예요. ST에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없는데 각도의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각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요? 자, 그 다음 계속 해볼게요. 계속 갑니다. 요 지점입니다.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V가 음수입니다. V가 음수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어요. V가 0. 이렇게 되면 V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양수의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운동 방향도 음수, 힘의 방향도 음수네요. 알아듣나요? 네, 이렇게 부를 거라고요. 이게 난이도가 많이 있어요. 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예,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하지 마라 그러기도 참 민망해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고 출제 빈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죠. 그냥 무작정 어려운 거 왜요? 예, 일반 물리 정도 하시지. 일반 물리 하세요. 예,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안 나올 건데. 근데 이 정도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퍼센트로 따지면 한 90, 그러니까 100,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퍼센트는 재학생, 대입 준비하는 재학생 시험을 100이라고 봤을 때 공무원 시험은 대충 60선에서 나옵니다. 경찰직 시험이 한 80선에서 나와요. 우리 보통 공무원 시험이 60에서 70선에서 나옵니다. 난이도가. 이건 재학생 시험을 100이라고 봤을 때.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을 100이라고 봤을 때. 예? 이제 방향성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살짝. 근데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난이도로만. 어렵다 싶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만 또 제 판단이겠지만 그럴 때 이 문제는 한 90선 정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올 확률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가르쳐야 됩니다. 예, 나오면 대박 나는 거죠. 나는 그때 제가 가르쳤잖아요. 심화반에서 막 이러면서 뻥또 빵빵 치면서 예? 예. 그 후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을지도 모르면서 예, 알아들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쉽네요. 쉽네요. 자, 여기 볼게요. 자, V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런데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고 있어요. 각도는 양수.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겁니다. 알아들었나요? 자,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자, 이 지점입니다. 이 점. V는 양수. 가속도는 0, 1, 2, 3, 4, 5, 6. 커져요, 작아져요? 각도는 양수죠? 됐어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거죠. 보통 이제 여기만 딱 잘라서 우리가 배웠던 거죠, 이렇게. 그죠?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은 뭐야? 예, 저쪽으로 가는 저쪽으로 확 미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됐나요? 정리합시다. 잘 들어요. ST 그래프에서 위로 볼록이면 가속도가 음수, 아래로 볼록이면 각도가 양수예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2차 미분 계수예요. 미분할 때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잖아요. 네. 예. 아, 이과 다 나오신 거 아닌가요? 예. 미분할 때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하면 뭐야? 기울기죠? 두 번 미분하면. 그게 바로 변곡점이죠. 그게 변곡점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자, 위로 볼록, 뭐예요? 가속도 음수. 아래로 볼록, 가속도 양수예요. 지금부터 ST 그래프, 여러분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과정은 과정인 거죠? 자, 지금부터, 자, 머릿속에 뭘 기억해둬야 된다고요? ST 그래프에서 위로 볼록, 가속도 음수, 아래로 볼록, 가속도 양수.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예, 위로 볼록, 음수, 양수예요. 가속도 양수, 음수만 따지시면 됩니다. 알아들었어요? 넘어갑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예. 예. 그러니까 ST 그래프에서 가속도에 대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평균 속력입니다. 여러분들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가 평균 속력이고 순간 속력은 그 지점에서의 빠르기가 순간 속력입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특히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예, 문제 푸는데 먼저 떠올려야 될 것 중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얘와 얘 두 개가 주어지면 얘를 안 거고요. 얘와 얘 두 개 주면 얘 아는 거고 이렇게 두 개 주어지면 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현혹시킵니다. 됐나요? 볼게요. 차가 막 지 맘대로 갔어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5초 걸렸대요. 50m예요. 평균 속력 얼마예요? 10m/s. 예, 그냥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나요?
평균 속력이 10m/s래요. 5초간 갔대요.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몰라요.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등 가속도 운동을 했는지, 여기 등속도 운동을 했는지,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평균 속력이 10m/s가 나왔대요. 근데 5초간 갔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예요? 50m.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푸는 포인트예요, 얘가 문제 푸는 포인트예요. 알아들었어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 풀 때 얘부터 사용돼야 되는데 안 떠올라요, 이게. 이게 안 떠오른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문제 푸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 풀 때 이 평균 속력이 주어집니다. 거리가 주어지거나. 그럼 평균 속력, 뭐, 같은 거리를 갔다. A와 B가 같은 거리를 갔다. 이런 거. 그럼 이거 같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걸렸대요. 그럼 평균 속력이 같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볼게요. 예. A점이,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